삼성전자 우선주 주가 전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죠. 3대 지수 모두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10월 마지막 거래일 최고치 행진. 여기 보시면 다우, 나스닥, S&P 그래프들이 다 고점들을 다 갱신을 했네요.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 주 증시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에 앞서서 뉴스를 좀 더 살펴보면은 다음 주가 조금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면 미국 연준 테이퍼링 발표의 촉각, 힘든 시간이 될 듯하다. 월가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이번 주는 힘든 시간이 될 것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마허 거시전략 헤드는 이번 주는 미 연방준비제도 모든 것을 지배할 것이며 일자리 보고서 같은 건 부차적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 뉴스들은 참고를 해보시고 삼성전자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저번 주에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나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10만전자를 생각했던 삼성전자가 힘들다. 삼성 고백 이것 때문이었나. 디램 가격 급락에 도로 6만전자. 10만전자, 12만전자 생각을 하고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6만전자가 되어 있더라. 안 좋은 뉴스입니다. 그리고 서브용 디램 고정거래 가격 추이도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 안 꺾였다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위에서 보면 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하락했다. 서브용 디램 고정거래 가격 추이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램 가격이 3월부터 좀 안 좋아 보였죠. 그런데 끝내는 겨울이 왔다. 겨울이 왔다라는 것은 결국 하락했다는 얘기죠. 3월달 현물 가격이 5.3달러에서 계속 하락. 그러면 빨간색이 고정거래 가격입니다. 고정거래 가격은 현물 거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보기 때문에 계속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가 8월달 이정점에서 같이 꺾여서 내려왔다. 그래서 현물 가격, 고정거래 가격 모두 지금 하락 전환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됐다. 그러니까 이러한 디램 가격이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런데 더 안 좋을 것 같다. 악재 뉴스죠. 악재 뉴스입니다. 쭉 내리면 디램 고정거래 가격 하락 전조는 지난 3월부터 있었다. 이렇게 쭉 얘기 나옵니다. 얘기 나오고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시장 전망을 두고 겨울이 온다. 윈터 is coming. 제목의 보고서를 낸 게 이맘때였다. 근데 모건 스탠리는 최근 겨울이 왔다는 보고서를 다시 냈다. 삼성전자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정보를 아마도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보고 삼성전자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그때는 분명히 반도체 초호황,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그런 굉장히 좋은 뉴스를 보고 주식을 아마 매수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다른 분들 지인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 관련해서 정보를 접하는 곳이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을 매수할 때는 굉장히 좋은 뉴스를 보고 매수를 했는데 결과는 뒤로 왔죠. 뒤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서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와요. 주가는 더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주식 투자 매수를 했을 때 당시 상황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꾸로 어떻게 될지.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이 보도가 됩니다. 보도되죠? 예. 보도가 계속된다. 예. 삼성도 당혹. 가격 협상 더 어려워졌다. 예. 가격이 고정거래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예. 주가 충격 얼마나? 주가 충격 얼마나? 겨울 짧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이건 희망이죠. 희망. 예.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시장뿐만 아니고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향후죠. 지나간 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미 지나갔으니까 향후 추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정보를 뉴스를 보고 투자에 판단을 하셨잖아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서 반대로 살 때는 굉장히 좋았어. 근데 지금은 굉장히 안 좋아.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을 수 있겠죠. 시장이 이미 이렇게 D램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뭐 서버용 D램 고정 가격 꺾일 거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세력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가 뉴스를 만들고요. 시세가 좋은 뉴스든 안 좋은 뉴스든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다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자, 계속 한번 보세요. 계속 악재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겨울 현실로. 반도체의 겨울이 왔나? D램 가격 1년 만에 급락했다. D램 가격 급락했다. 업계 비상. 무섭습니다. 10월 D램 가격 1년 만에 하락장. 낸드는 제자리. 제목도 좋네요. 혹독한 겨울 시작. 삼성전자 하이닉스 암울한 전망. 암울할까요? D램 가격 9% 빠졌다. D램 최고, D램 재고 충분하다.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 당연히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수급의 논리상. 혹독한 겨울이 시작이 됐다. 주가는 실물 경제를 앞서갑니다. 그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계속 악재가 나왔습니다. 악재가 나왔다.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니까. 앞으로 파운드리 수요가 많을 것 같으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런 파운드리죠. 비메모리 쪽으로 진출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좋을 것 같으니까. 늦죠. 나중에 좋아지고 나서 공장 지으려고 그러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비메모리 쪽이 파운드리 쪽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공장을 미국에다 막 짓겠다는 거죠. 투자를 막 하겠다는 거죠. 이런 뉴스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D램 가격.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 투자 관련해서 참고해야 될 지표가 있다 그랬죠. D램 현물 가격 지수 DXI입니다. D램 가격 1년 만에 하락 전환. 암울한 전망. D램 1년 만에 급락했네요. DXI 급락했네요. 급락했죠?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초보자분들이라면
6월 달까지는 7월 초반까지는 DXI가 상승하다가 급락을 맞았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선반영했다는 거죠. 주가가 고정 DXI는 현물 거래 가격 지수입니다. 현물 거래 가격 지수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현물 거래 가격 지수가 고정 거래 가격 지수에 영향을 줍니다.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는 거. DXI를 참고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DXI의 목적. DXI의 목적을 보시면 DXI 목적입니다. DXI 지수의 주요 목적은 사용자에게 D램 산업 시장 동향을 이해하기 쉽게 그래픽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지수는 주류 DM 칩에 해당 현물 가격을 곱하여 계산을 하는데 계산은 논리적인 프레임워크에서 수행되어 사용자에게 시장 성과에 대한 자세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을 한다. 이 부분도 투자에 참고를 하시고요. DXI 지수는 D램 산업의 산출 가치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D램 제조사의 주가 변화를 반영을 합니다. 주가 변화를 반영을 합니다. D램 익스체인지에서 집계한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나냐, 윈본드 등 관련 D램 제조사의 주가에 대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물 거래 가격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D램 제조사의 주가에 대한 통계 자료, 현물 거래 가격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따라서 지수는 변동성이 큰 메모리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사용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동조화, 커플링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DXI 지수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에 후행을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DXI가 삼성전자 주가보다 먼저 움직이고 DXI가 삼성전자보다 먼저 움직이면 이 지표가 눈에 보이는 지표이므로 DXI가 상승했어? 그러면 삼성전자도 상승했구나 보고 투자를 하면 100% 돈을 다 벌겠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돈을 다 벌죠. DXI가 삼성전자 주가보다 먼저 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지표는 참고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요. 그러면 DXI가 얼마 안 있다가 따라오릅니다. 항상 돈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돈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DXI가 삼성전자 주가, SK하이닉스 주가를 먼저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DXI가 움직입니다. 이미 세력들은 D램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종합적인 정보력,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기관 약하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야 상승을 해요. 그러면 머지않아 DXI하고 다른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보입니다. 그래서 돈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차트를 통해서 잘 참고하시라는 제가 얘기를 방송에서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DXI 다음에 SOX 보시라 그랬죠. 반도체 업황, 반도체 업황, SO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반등을 했는데 9월 16일 날 만든 고점 부근에 오면 꼭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우 SK하이닉스 투자와 관련해서 눈에 보이는 지표들이
없습니다. 좋은 게 없습니다. 예. 항상 말씀드렸죠. 예. 뉴스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다. 만약에 주식 초보 투자자라면 내가 삼성전자가 불안하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다 같이 불안할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주식 사라 그러면 좀 갸우뚱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삼성전자 사라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샀을 겁니다. 좋은 뉴스들이 많이 보이거든. 예, 많이 보이거든.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좋은 뉴스를 만들고 시세가 안 좋은 뉴스를 만들고, 예. 이렇게 주가가 계속 하락하니까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보도가 되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지표들 살펴봤죠. 예, 살펴봤습니다. 좋은 게 없습니다. 종목별 일별 동향요 볼까요? 예, 연기금 굉장히 팝니다.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팝니다. 안 좋죠? 좋아 보이는 지표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코스피 삼성전자하고 모습이 비슷하죠. 삼성전자입니다. 원달러 환율하고 삼성전자하고 디커플링 관계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커플링 관계로 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100%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스피 200 선물 음의 2배수로 움직이는 고버스죠. 고버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가 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하고는 디커플링 관계죠. 이 음의 배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이 코덱스 200을 잠깐 볼까요?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ETF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잠깐 보면 당겨서 보겠습니다. 추세가 어떻게 보입니까? 횡보 그 다음에 저점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저점 구간이라 보이시죠? 그리고 외국인 기관 고버스를 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또 코스피가 하락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추세가 지금 상승 추세로 보이니까. 상승 추세가 맞다고 생각해서 집중 투자 한번 해보세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표가 좋아 보이잖아요. 항상 함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버스가 지금 상승하려고 그래요. 저점, 고점 계속 높아지고 있죠. 꺼보면 저점 구간 거래량 터지면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표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면 항상 의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고버스마저 안 좋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상승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불안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그리고 차트 모양 상승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세요. 외국인은 매매를 반복을 하면서 조금씩 고버스에 대한 물량을 늘렸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고버스가 하락할 때 조금씩 늘렸다가 지금 다시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삼성전자는 계속 팔다가 계속 파는데 고프스 물량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양대 메이저가 다 코스피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불안하고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결론을 내겠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지표들이 다 안 좋아 보입니다. 제가 2019년도 방송을 시작할 때 삼성전자의 출발 시기, 삼성전자가 출발했던 시기 꼭 기억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시기가, 출발하는 시기가 어떠했느냐. 여기는 빼겠습니다. 왜냐면은 갑자기 코로나가, 이제 전염병이 갑자기 발발을 했기 때문에 18년, 15년, 16년 초, 2011년, 2008년 이때 어떻게 했는지, 이때 분위기가 정말 어떠했는지 거의 악재만 보여줬습니다. 악재만. 거의. 누구나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다 지금 위기라고 생각할 때, 위기. 10만 전자가 될 뻔했는데 지금 다시 6만 전자 돼 있죠. 6만 전자가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다 안 좋습니다. 불안하고. 금리도 계속 올린다 그러고, 디램 가격도 빠졌다 그러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 추세, 또 코스피 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고프스의 또 추세도 상승 추세, 뉴스에서는 계속 안 좋다고 보도를 하고, 그런데 삼성전자의 출발은 대부분이 위기였습니다. 위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만약에 불안함을 느껴지면 차트상 월봉이나 연봉을, 삼성전자 월봉이나 연봉을 보면서 예전의 뉴스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